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몽테뉴의 에세이를 읽다가 세네카의 글귀가 눈에 들어와서 알라딘 그 온라인 서점에서 세네카의 책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세네카의 여러 이야기들이 인용이 되었었는데 오늘 제 마음에 들어온 인용문은 우리는 자연에서 멀어지고 있다. 어떤 것에서도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없는 다중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 예, 어떤 것에서도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없는 대중이라고 해도 되겠죠. 또는 여러 사람을, 여러 가지를, 여러 다중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 세네카. 이 글귀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네, 세네카의 책을 제가 집에 가지고 있진 않아서 세네카의 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지성에서 지금 박문재 님이 옮기신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화에 대하여가 현대지성에서 가장 최근에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미리 보기로 좀 본문을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세네카 삶의 지혜를 위한 편지가 동서문화사에서 2016년도에 10년 전에 나왔네요. 김천우 님이 옮기셨고, 화에 대하여를, 사이라는 출판사에서 김경숙 님이 옮기신 게 있고요. 요 화에 대하여는 이제 현대지성사에서도 작년에 이제 출간이 되었네요. 음, 세네카 씨 오늘 수영장 물 온도는 좀 어때요? 해서 이제 정강민 씨가 세네카에게 배운 철학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세상을 수용하는 법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책도 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작년에 들녘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음, 그리고 지금 까치에서 인생에 관하여 세네카의 대화 인생에 관하여가 2016년도 10년 전에 출간이 되었고 세네카의 인생론, 인생의 짧음과 마음의 평정에 대하여가 메이트북스에서 발행이 되었고요. 2019년도에 24년도에 도서출판 숲에서 천병희 님이 옮기신 세네카의 행복론이 발행이 되었는데 요 부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신에 대한 예의. 오늘은 자신에 대한 예의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천병희 님이 옮기신 도서출판 숲에서 발행된 세네카의 그 행복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본문이 나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자신에 대한 예의라는 이 이제 부제가 마음에 들어서 골라봤고요. 최고의 문화와 절망적인 향락이 공존하던 로마에서 길어올린 철학적 사색의 보고, 본문 중에서 쓰인 글을 조금 크게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음, 언제 그대에게 확고한 계획이 있었는지, 얼마나 적은 날들만이 그대의 의도대로 지나갔는지, 언제 그대가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지, 언제 그대의 얼굴이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는지, 언제 그대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는지, 그토록 긴 세월 동안 그대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대가 무엇을 잃는지도 모르는 사이 그대의 인생을 빼앗아 갔는지. 여기 너무 좋죠. 요, 세네카의 글이 굉장히 이제, 좋은 게 맞나 봅니다. 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가 무엇을 잃는지도 모르는 사이 그대의 인생을 빼앗아 갔는지. 우리가 아까 제가 몽테뉴의 에세이에서 읽은
어떤 것에서도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없는 다중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 이 글귀와 이제 약간 상응하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대가 무엇을 잃는지도 모르는 사이 그대의 인생을 빼앗아 갔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근거 없는 괴로움과 어리석은 즐거움과 탐욕스런 욕망과 매력적인 교제가 앗아갔으며 그대의 것 중에서 얼마나 적은 것이 남아 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시오. 굉장히 매력적인 문구가 이제 책 뒷면에 표지글로 나와 있고요. 음,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일까요? 뭘 확인을 안 해서 안 난, 예, 세네카, 책 날개에 있는 세네카에 대한, 그런, 세네카가 어떤 사람인지 책 날개 앞면이 나와 있네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큐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기원전 4년경부터 기원 후 65년. 로마 시대 민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세네카는 히스파니아의 코르두바, 오늘날의 코르두바에서 유복한 기사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로마에서 산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자 고티온가, 소티온가, 스토파학자, 철학자 아탈로스와 파비아누스에게서 수사학과 철학을 공부하면서 스토아학파에 대단한 관심을 나타낸다. 33년경 재정관에 임명된 세네카는 당시 로마의 현실 문제를 다룬 뛰어난 연설로 로마의 젊은이들을 매료시키며 웅변가와 문필가로 명성을 날린다. 그러나 세네카의 영향력이 권력자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는 황제 칼리굴라의 시생으로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고, 그 다음 황제 클라우디우스 통치 기간에는 코르시카 섬으로 추방되어 8년을 지내기도 한다. 유배지에서 철학을 권유하는 성격의 분노에 관하여, 여가에 관하여 등을 집필했다. 인생이 짧음에 관하여에서는 향락적인 시대 현상을 비판하며 인간의 지혜와 철학을 연구하기 위해 할애하는 시간만이 진정한 삶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지금 향락적인 시대 현상을 비판하며 인간이 지혜와 철학을 연구하기 위해 할애하는 시간만이 진정한 삶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네. 그는 독창적인 사상을 설파하기보다는 자신이 수용한 철학에 정통한 사람으로 탁월한 수사와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 스토아파의 사상을 널리 알렸으며 그리스어로 된 철학 용어를 라틴어로 옮긴 그리스 사상의 전달자였다. 아들을 황제로 키우고자 했던 소 아그리피나는 세네카의 작품이 민중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자 세네카를 유배지에서 돌아오게 하여 아들의 가정교사가 되게 한다. 황제를 키운 스승님이었네요. 노스승 세네카는 12세에 네로를 만나 그를 교육시키고 17세에 황제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후 네로 황제가 처음 5년 동안 그런대로 선정을 베푸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유명한 악명 높은 네로를 교육시킨, 네, 교육시킨 스승이었네요. 그러나 65년 네로는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에 연루되었다며 세네카는 즉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는 명을 내린다. 결국 네로에 의해서 지금 69세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는 이제 황제 네로의 명을 받고
세네카는 스토아파의 철학자답게 동요하지 않고 흐느끼는 동료들을 나무라며 평정한 가운데 자결한다. 이제 이때 철학자들은 정말 죽음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해서 되게 의연하게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흐느끼는 동료들을 나무라며 평정한 가운데 자결한다. 주요 저서로는 도덕 서한집, 자연의 의문들을 비롯하여 대화들이란 이름이 붙은 10편의 철학 에세이와 10편의 비극 작품이 남아있다. 음,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있었고, 이 숲 출판사에서 나온 순수 고전에 대한 목록이 뒷날개에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끝나네요. 출판사에서 책 소개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민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스토아파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세네카. 그의 철학 에세이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 섭리에 관하여,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행복한 삶에 관하여를 한 권으로 묶은 책, 세네카의 행복론이 라틴어 원전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저자 세네카 기원전 4년경에서 기원 후 65년 세네카는 제정 로마 시대의 정치가 철학자 시인으로서 스토아파의 주요한 주창자이며 당대의 정신 문화를 이끈 리더이다. 그는 철학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어떤 문제, 어떤 고통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며 현실 문제를 다룬 뛰어난 연설로 로마 젊은이들을 매료시켰다. 현대에 와서는 심리학, 자기계발, 리더십 분야에서 세네카를 필두로 한 스토아 철학의 영향력이 견고하다. 영성 지도자와 전문가들은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을 참고해 그 이론과 실천 방법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음, 심리학, 자기계발, 리더십, 그 다음에 영성 지도자와 영성 전문가들까지도 이 세네카 철학을 많이 참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개인적인 성장과 행복, 그리고 삶의 도전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거 우리가 이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인 성장과 행복, 그리고 삶의 도전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책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자기 통제와 수용이다. 어쩌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우리가 우리 몸이 차라면, 배라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엑셀만 있어도 문제고, 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통제와 자기 수용 능력이 나에 대한 개인적인 성장이나 행복, 그리고 삶의 도전에 대한 대처 방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기 통제와 수용에 적극 동의합니다. 네. 굉장히 매력이 느껴져서 아마 오늘 장바구니에 담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네요.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면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감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그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지만 우리의 이제 태도와 행동을 조절해 나갈 수 있겠죠. 또한 내면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감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제시한다니 굉장히 음, 네, 마음에 드시죠? 네, 목차는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 섭리에 관하여,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행복한 삶에 관하여. 그리고 이제 천병희 씨가 해설을 쓰셨겠죠. 로마의 정신문화의 리더 세네카.
그리고 부록으로 로마의 통치 구조에 대해서 나왔네요. 우리 아까 그 세네카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은 거는 이제 로마의 황제 네로, 악명 높은 황제 네로를 가리켰고, 네로의 명으로 스스로 자결한 그런, 세네카의 일생에 대해서 출판사는 어떻게 저자를 소개했나 보겠습니다. 히스파니아, 스페인, 코르도바의 기사 계급 가문에서 태어난 로마에서 성장한, 그러니까 스페인 코르도바의 기사 계급 가문에서 태어나, 아까 나왔었죠? 로마에서 성장한 세네카는 소아천식과 결핵으로 고통받으며, 소아천식과 결핵으로 고통받으며 어린 시절부터 죽음과 마주해야 했다. 병약했던 그는 이집트에서 10년간 요양하며 삶의 덧없음을 체감하고 철학적 성찰의 깊이를 키웠다. 37년 재무관으로 정계에 입문했지만 칼리굴라의 시기로 목숨을 잃을 뻔했고 41년에는 황후 메살리나의 모함으로 코르시카 섬에 8년간 유배되었다. 49년 아그리피나의 도움으로 복귀한 그는 네로의 교육을 맡고 64년에서 62년까지 근위대장 브루스와 함께 황제의 고문으로 초기 5년간의 선정을 이끌었다. 이처럼 그는 생존의 위기와 권력의 중심을 오가며 운명 앞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스토아적 지혜를 터득해 갔다. 그러나 네로가 변질되고 브루스가 사망한 뒤 세네카의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했다. 62년 이후 시골로 물러나 연구에 전념하던 그는 65년 네로 암살 음모에 연루되어 자결 명령을 받는다. 그는 평생 추구해온 스토아학파의 신념에 따라 죽음조차 담담히 받아들이며 이를 영혼의 자유를 완성하는 순간으로 여겼다. 그는 로마 제정 초기의 격동기를 관통하며 스토아 철학의 정수를 담은 윤리학 저자들을 남겼다. 14편의 에세이와 124편의 서신은 인간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그의 글은 세속적 성공을 넘어선 삶의 목표와 인간다움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게 하며 감정에 흔들리는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내면의 기술을 전한다. 네, 이거를 이제 천병희 씨가 역자로 옮겼고요. 출판사 제공 책 소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민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세네카. 그의 철학 에세이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 섭리에 관하여,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행복한 삶에 관하여를 한 권으로 묶은 책 세네카의 행복론이 라틴어 원전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 세네카 기원전 4년경부터 기원전 65년 세네카는 제정 로마 시대의 정치가, 철학자, 시인으로서 스토아 철학의 주요한 주창자이며 당대의 정신 문화를 이끈 리더이다. 그는 철학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어떤 문제, 어떤 고통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며 현실 문제를 다룬 뛰어난 연설로 로마 젊은이들을 매료시켰다. 현대 와서는 심리학, 자기계발, 리더십 분야에서 세네카를 필두로 한 스토아 철학의 영향력이 견고하다. 영성 지도자와 전문가들은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을 참고해 이 이론과 실천 방법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책은 개인적인 성장과 행복, 그리고 삶의 도전에 대한, 이거 키울 수가 있는데 제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네. 어, 개인적인 성장과 행복, 그리고 삶의 도전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책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자기 통제와 수용이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면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감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세네카가 활동한 1세기 로마는 권력과 부의 정점에 있었다. 예술, 철학, 문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번영을 이루었고 사회적으로는 자유분방한 분위기였다. 로마는 소위 문명화되었다고 하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라인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장시키고 그 위세로 세상을 제압한 평화의 시기, 팍스 로마나를 맞이한 것이다. 로마인들은 사회생활의 즐거움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여유롭게 삶을 즐기는 데 골몰해 있었다. 상류층은 사치와 풍요를 즐기며 권력을 행사했고 하류층은 가난과 어려움에 시달렸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로마의 문화와 종교적 풍경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로마와 안정과 번영 속에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어 헤어나올 줄 모르는 로마인들을 보며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가다운 조언을 통해 로마인들을 깨우고 싶었다. 문학적 기술과 개인의 경험을 동원해서 그들로부터 도덕적 감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음, 생생한 은유, 인상적인 어휘, 정확한 논점, 우화, 격언을 통해 시대상을 고발하고 올바른 이성과 선을 권하는 철학적 산문을 쓰게 된다. 그는 인간이 약하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인간이 선하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파해 진정한 인간 이해에 도달하고자 했다. 최고의 문화와 절망적인 향락이 공존하던 로마에서 길어올린 철학적 사색의 보고가 지금 우리에게도 충분히 현재적 의미를 띠고 새롭게 읽히는 이유를 만나보자. 어,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스토아 철학에 대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향락과 매력에 휘둘릴 때가 많은 친구가 정신적 동요를 치유할 방법을 묻고 세네카가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다. 인간이 자신에게 만족하려면 마음의 평정이 필요한데 세네카는 우리가 외부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적 평화가 결정된다고 말해준다. 그는 부질없는 욕망을 버리고 사색과 자기 통제력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지켜내야 하는 근거와 방법들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사색과 자기 통제력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지켜내야 하는 근거, 그리고 이렇게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어떤 사색과 자기 통제력의 방법을 함께 제시해 주나 봅니다.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 섭리에 관하여는 섭리가 있다면 왜 선한 자들에게 불행이 자주 닥치는가? 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섭리, 즉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삶에 대한 신의 개입에 대해 논의한다. 그에 대해 세네카는 세계는 가장 잘 다스려지고 있는 만큼 고통도 반드시 좋은 목적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진다는 답과 그에 대한 근거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음.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에서는 인생의 유한성과 우리가 어떻게 필멸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룬다.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허송하는 만큼 인생의 길이는 살아온 횟수가 아니라 얼마나 유용하게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사치와 향락을 쫓느라 사람들은 바쁘게 살지만 정작 자신의 행복은 돌아보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유한성과 필멸인 것 같은데 잘못 쓰인 것 같죠? 아, 필면 맞는 것 같네요. 필멸의 삶 맞는 것 같은데? 필멸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아온 횟수보다 유용하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네. 그걸로 인생의 길이가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길이를 더 이상 이제 수명만으로 저도 되게 이제 몇 세에 돌아가셨고 몇 세에 태어나셨고 몇 년간 삶을 사셨고 우리가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인생의 길이를 우리는 살아온 횟수로 많이 짐작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온 횟수 중에 시간을 호송하는 근데 또 쓸데없는 일이 또 쓸모 있는 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쓸모없는 일이 또 굉장히 허송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제 나에게 의미로운 유용한 시간, 이렇게 이제 고쳐서 읽어보면 좋겠네요. 나에게 의미로운 시간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쓸데없고 쓸모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제 유용한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음, 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황지를 교육한 세네카가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에서 그 이제 마치 지금 자기계발서처럼 시간을 쓸데없는 일로 요 부분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이제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쓸데없는 시간을 허송하는 쓸데없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일이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 의미로운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 인생의 길이는 살아온 횟수가 아니라 얼마나, 요 부분을, 시간을 유용하게가 아니라 이제 얼마나 의미롭게. 근데 그 의미는 사실 나라는 어떤 주관적인 관점에서 부여되는 거기이기 때문에, 어, 나만의 어떤 의미로운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바꿔 읽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 뭐, 부모님이 쓸데없다라고 한다라거나, 어떤 자기계발서에서 또는 보편적으로 쓸데없다라고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보는 일, 노래를 듣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쓸데없는 일이겠지만 그게 결국 자양분이 돼서 굉장히 훌륭한 영화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PD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한테 되게 넘어갈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을 읽고 이렇게 책 소개를 읽을 때 내가 평상시 생각하는 것과 상충되는 지점을 좀 잡아서 그 부분을 나에게 맞는 문장으로 바꿔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에 다룬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유용하게 시간을 사용하느냐 이 부분이 약간 우도갈 수 있고, 이거를, 다르게 악용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이 유용하게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인이 과연 쓸데없는 일을 하는지, 쓸모 있는 일을 하는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치와 향락을 쫓느라 사람들은 바쁘게 살지만 정작 자신의 행복은 돌아보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허송세월 하는 거는 맞겠죠. 나의 행복을 해치는 시간이 그러면 나를 나의 시간을, 나의 길이를, 인생의 길이를 줄이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겠네요. 대단치 않은 일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정작 가장 아까운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것엔 무감각한 인간 군상의 면모를 낱낱이 그려낸다. 이거는 이제 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대단치 않은 일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정작 가장 아까운,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엔 무감각한 인간 군상의 면모. 그렇죠? 우리가 항상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아주 사소한 거에 이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갈등을 빚고 하죠. 음. 그리고 철학이야말로 모든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과 사귀며 과거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까닭에 짧은 인생을 길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한다. 네, 이 부분은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좋은 글, 좋은 철학, 그리고 고전의 위대한 인물들과 우리는 정말 15,300원, 예, 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책을 읽는다라는 게, 책을 산다는 게 가장, 이거 이제 사면은 한 5시간, 10시간은, 5시간 정도는 읽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15,300원으로 이렇게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사실 책이 이제 책을 사고 책을 읽는다는 조건에서 책을 산다는 게 가장 가치로우면서도 가장 싸다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영화 한 편 보는 정도죠. 네. 비싼 카페에 가서 커피와 케이크 하나 먹을 정도로 이제 우리가 세네카의 행복론, 자신에 대한 예의를 저는 요 이제 부제가 마음에 들어서 고른 책인데 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의 삶에 관하여에서는 행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며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행복한 삶의 조건과 방법에 대해 다루는데 인간의 행복은 어째서 변함없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맥락 속에 놓여 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 것이다. 그는 우리가 외부적인 풍요나 지위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적인 평화와 만족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세네카가 노바투스에게 헌정한 글로 내면의 상태가 인간의 행복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에세이다. 비록 외적인 것은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면의 상태가 건강하다면 외적인 것이 우리에게 절대 해를 끼칠 수 없다고 말한다. 세네카는 미덕을 추구하며 자연에 맞게 사는데 행복이 있다는 스토아학파에서 답을 구하면서도 건강과 부 같은 것들이 지닌 나름대로의 가치를 비중 있게 다룬다. 네, 그래서 이제 등록된 리뷰는 없으나 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했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살펴본 책은 예, 이제 세네카의 행복론 출판사에서 나온 예, 이걸 고른 이유는 자신에 대한 예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랐고요. 그럼에도 인생은 흐른다. 2000년을 내려온 나를 돌보는 철학의 부제가 있는 김한슬기 님이 옮기신 그런 책도 있고 페이지 2라는 출판사는 신생인 것 같은데 요새는 신생 출판사들도 책을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더라고요. 요 책은 제가 몽테뉴를 다 읽고 이제 몽테뉴 에세이를 지금 3권을 읽고 있는데 다 읽고 나서 한번 사볼까 했던 책인데요. 그리스 로마 에세이 고전 세계로 향하는 첫걸음해서 아우렐리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지금 살펴본 그리고 플루타르코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지금 이 분들의 글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아니면 세네카나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쓰신 플루타르코스나 아니면 키케로의 글이 그 몽테뉴 에세 그 수상록에 보면 굉장히 이분들의 인용 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한번 한 권 한 권 사기는 그래서 이 책을 볼까 했는데 잘 한번 살펴보고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것도 이제 보면은, 똑같이, 마음의 평정에 가나요? 섭리에 가나요? 인생의 짧음에 가나요? 행복한 삶에 가나요? 아까 살펴본 세네카의 모든 이제 글이
네 개가 다 담겼고 거기에 이제 요거는 이제 예전에 읽어봤었는데 노년에 가나요, 우정에 가나요, 키케로의 글과 그리고 플루타르코스의 수다에 가나요? 이게 이제 작아야지 크니까 깨지네요. 예. 그리고 분노와 억제에 관하여 아들에게 주는 뭐 글인가요? 동물들도 이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요 부분이 이제 동물들도 이성이 있는지에 관하여가 몽테뉴 2권 에세 민음사에서 나온 2권에서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제가 읽었는데 원전이 이제 플루타르코스의 동물들도 이성이 있는지에 관하여에 대해 관하여에서 많은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요 책을 살펴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수호신 결혼에 관한 조언까지 나와서 아마 저는 아까 살펴본 아 공유를 중지했네요. 아까 살펴본 그 요거 세네카의 행복론의 모든 이야기들이 같은 역자로 함께 들어간 지금 플루타르코스와 키케로 그다음에 아우렐리우스의 어떤 글까지 함께 들어간 이 고전 세계로 향하는 첫걸음인 그리스 로마 에세이를 아마 구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인생이 왜 짧은가 수다에 관하여의 개정판이라고도 나와져 있고요. 어, 지금 키케로는 너무 높이 솟아 쳐다볼 수조차 없던 문명을 어렴풋하게나마 보고 읽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의 성취를 라틴어 사유체계로 기록함으로써 그리스 사상을 거대한 로마 문명에 정착시킨 로마의 지성이다. 이렇게 나왔고 아까 이제 세네카는 살펴봤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161년부터 180년까지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2500년 철학사에서 대제국을 통치한 유일한 철학자였다. 그래서 황제인데 지금 유일한 철학자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아직까지도 많이 이제 읽히고 있죠. 명상록을 영어로 하루에 하나씩 이제 좀 보고자 작년인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 못했는데, 요 에세이를 읽고 나면은 아마 해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그들은 철학에 정통한 사람들로서 언제나 어떤 문제, 어떤 고통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결책을 스스로 제시했던 이들로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로마의 중요한 정치가들로 정치적 조건에 따른 실존의 불확실성 앞에서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번뇌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큰 도움을 준 그리스 철학과 사상의 힘을 고백하듯 이 에세이들에 담아냈다.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세네카 아까 그 자기 뭐였죠? 이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네요. 어, 나를 자신을 위하는 지혜였나요? 뭐 암튼 곳에 까먹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었는데 부제가 이 영혼을 치유하는 세네카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 섭리에 관하여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행복한 삶에 관하여 이 네 편이 다 들어가 있고 키케로의 이제 유명한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이것도 이제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었던 책이었는데 글이 좋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가 있고 플루타르코스의 수다, 분노의 억제, 요거 이제 굉장히 읽고 싶죠. 그리고 아내에게 주는 위로의 글, 그리고 동물들도 이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요거 이제 몽테뉴 에세이 2권에 이거 되게 재밌게 몽테뉴가 쓴 몽테뉴가 요걸 인용해서 자신의 견해를 좀 더 깊이 있게 풀이한 글이 있으니까 몽테뉴 에세이 2권 강추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수호신 결혼에 관한 조언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원래는 오늘 15,300원을 요
자신에 대한 이게 예의가 자신에 대한 예의를 지켜본 적이 없나요? 자신에 대한 예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일까요? 요게 이제 생각이 안 났네요. 위로라고 왜 생각을 했을까요? 나에게 예의를 지키면 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네. 자신에 대한 예의가 세네카의 행복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값이 두 배로 뛰었지만, 예, 29,700원으로 할인해 주네요. 이 책으로 그리스 로마 에세이는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세네카의 글이 나에 대한 예의를 갖출 수 있게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